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서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관점 자체는 한계로 끝납니다. 자, 현재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반도체 라인에 대한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자, 어떠한 순간이 와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의 단기적인 수급의 충격이 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판단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거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서 내가 매도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설명드리는 영상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월봉, 연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반도체 라인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가 해마다 단 한순간도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올라간 적이 없죠.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우상향을 마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2026년도가 AI 섹터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반도체에 대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중심에서 가장 적절한 종목을 매수하고 가고 있는 주주 여러분들로서 절대로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재료에 대한 소멸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끌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그 이유, 그 근거, 눈으로 보이는 그 근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이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데 또는 반도체 라인, 로봇주들, 뭐 휴림 로봇, SK 하이닉스, 원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가지를 끌고 가시는데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자, 잊지 말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자,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댓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매도 금지하겠다. 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우리가 기사 하나만 좀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엔비디아 루빈에다가 HBM4를 공급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아래 내용 우리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기존에 엔비디아한테 공급하고 있었던 마이크론 같은 이 AI 빅테크들을 다 밀어내고 나서 결국에 우리 한국 기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최대로 등극이 올라섰습니다. 올라간 반열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만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안에서도 결국에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 우선주로서 등극을 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몇 달 전 과거까지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서로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삼성전자가 HBM4 퀄 테스트에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이제부터는 우리가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양호 간에 서로 상호 간에 협력 관계로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지분을 뺏어 와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반도체라는 섹터 기준으로 두 가지의 대기업, 이 두 가지의 주도주들이 같이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 제가 이따 차트 안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일단 먼저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기사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번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4가 엔비디아 차세대 우리 슈퍼칩 이 베라루빈에 직접 탑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17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HBM4 공급망에서 사실상 이제 배제가 되면서 우리가 루빈용 HBM 물량 자체를 한국 반도체 업체 두 곳에서 양분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아래 내용 기사도 또 같이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7일 반도체 분석 업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HBM을 주문할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베라루빈에서 마이크론의 HBM에 대한 점유율이 0%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했죠. 왜? 우리가 90%에 대한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안에서 70% 그리고 30%가 이제 HBM4에 대한
대한 이 삼성전자, 우리 퀄테스트 이번에 통과한 삼성전자가 비중을 좀 크게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반도체 라인에 대한 기업들 치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해외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이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럼 그것도 매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사실상 다시 한번에 대한 반등이 나온 추세 자체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던 저점 구간 라인에 대해서 강한 지표 뚫어주고 나니까 어디까지 치고 올라갑니까? 벌써 이미 5배 이상의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의 상황 분기로 봤을 때 우리가 잠시 주춤하는 눌림목 구간에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엔비디아한테 수출하고 있는 모든 그거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아니라서, 사실상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전체적으로 지분을 좀 정리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에 대한 수혜가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쏟아지는 거는 당연한 기정사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더라도 주가가 흘러가는 이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2025년도 이제 초중반기에는, 자, 조광원 섹터다라고 말이 굉장히 많았죠. 조선과 방산, 자, 원전 섹터에서 그 부상으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선의 대장주 어디입니까? 하나오션. 방산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원전의 대장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기 다른 시기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섹터를 만들어 가면서, 자,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 갔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분이 언제 나왔습니까? 2025년도 3, 4월 달 분기에서 여기서 이제 체코 원전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가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체코 원전을 따내고 프랑스의 EDF를 밀어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갔죠. 자, 그 이후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앙이 끝낸 이후에 우리가 조선과 방산과 원전 섹터에 대해서 재료가 한번 수그러들 때쯤 결국에 AI 빅테크들의 섹터발로 인해서 조방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왔었던 건데, 이번에 그 이 섹터 자체가 어디로 전환이 됐어요? 결국에 다시 한번, 자, 반도체 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시장에 큰 관심을 받게 된 게 대한민국의 주도주의자 대장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로, 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반도체 라인에 대한 수급으로 쏠리게 되면서 2025년도 언제부터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6만 전자를 돌파한 이후에 어디까지 10만 전자를 돌파하고 잠시 한번 주춤하는 눌림목 구간에 가져가면서 우리가 17만 원까지 목전에 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반도체 라인에 대한 슈퍼 사이클도 사실상, 자, 고점에 도래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점에 도래해서 비중이 떨어질 때 같은 이 횡보 박스권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자, 여기서 매도 타점 한번 잡고 내가 주가에 대한 하방의 눌림목이 왔을 때, 자,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반복적인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거면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죠. 애초에 단기적인 수급에 일희일비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지만은, 자, 우리는 그냥 하루 담아놓고 하루 뒤에 또다시 매도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펀더멘탈의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관점에서 잠깐의 상승폭 올라온다라고 해서 내가 고점에 매도하고 잠깐의 눌림목 나온다라고 해서, 자, 매수를 진행하고 이런 반복적인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끌고 가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있겠지만은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린 이 주체, 우리가 수급에 대한 주체를 또다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해선 증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 중에 또 하나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에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새벽이었죠. 자,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큰 폭으로 회복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저번 주 목요일만 보더라도
보더라도 우리가 위클리 만긴 날이 껴 있었고 금요일 장까지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혼조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 또한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이 금요일 날도 74% 토탈은 이제 한 3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50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에 좀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했겠죠. 코스피가 눌림목 구간 없이 53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6000포인트로 갈 수 있겠다. 왜 그 와중에 또다시 코스닥 종합지수도 3000 코스닥을 노리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적으로 ETF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영향 위클리 만긴 날에 앞서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급락을 맞이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매도 사이퍼카까지 터지게 되는 상황에 불안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매도 진행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처럼 다시 한번 미증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 장에서 추가적인 갭을 띄운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다시 상승이 올라올 거니까 나 다시 한번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역할이 빠질 때 보더라도 사실 지수 자체가 빠지거나 증시 자체가 빠질 때 여기서는 빠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이 지수와 증시에 대해서 가장 큰 1위, 시가총액 1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도 같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 지수와 증시가 함께 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술적인 이유죠. 모멘텀과 반도체에 대한 재료로 끌고 올라온 거지 지수가 그냥 올라갔다라고 해서 반도체 성공했다, AI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나올 겁니다.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큰 회복세를 가지고 왔을 때 한국 증시도 큰 폭으로 올라오겠지만은 이때마다 여러분들 일일비하시면서 자 매매 진행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보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되게 보시면은 자 근래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우리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받아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결국에 외인들하고 기관들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들의 매수세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도 자 매도세를 잡을 타이밍이 도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과거 차트들만 조금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주가에 대한 상승분 우리가 6만원 선 구간 돌파해주고 7만원 선부터 10만원 선 구간까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인 걸 확인해 봤을 때 자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올 때부터 외인들의 수급에 대한 힘으로 주가를 끌고 올렸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가 17만 전자를 달성하고 나서 외인들의 급감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때는 외인들의 힘이 급하게 올라왔지만은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을 만든 이후부터는 외인들의 힘이 빠지게 되면서 개인들의 광기에 대한 영역에 돌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수급에 대한 주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 외인들이 가장 더 많은 매수량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앞서 재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엔비디아 루빈의 HBM4를 두 기업에서 독점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상승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만큼 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그러면 지들이 낮은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모아와서 평단가 자체가 여러분들이랑은 다르죠. 자, 하지만 더욱더 올라갈 고점을 알고 있는데 이 윗구간에서 탑승하신 개인 주주여러분들 보이셨죠? 우리 개인 주주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고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강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을 다 끌고 올라가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번 무조건적으로 털어줄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 외인들과 이 기관들을 통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더 뺏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상황 안에서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종목을 끌고 가실 때 그냥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죠. 사실상 이거 다 포함할게요. 자, 포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언제부터 올라왔다라고 했어요? 9월 달부터. 자,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죠?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9월 10일. 자, 9월 10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또다시 보더라도 결국에 1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서울,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UBS증권, BNP 파리바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담고 있는 물량 자체가 1억 5천만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물량이 빠지기 전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아요. 자,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1억 7천만 주 거의 2억에 가까운 자, 물량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과거에도 이 월봉창트로 봤을 때도 언제였습니까? 이 88,600원 그리고 96,800원이라는 고가를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린 그 주체 자체가 누군지를 파악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수급에 이미 받아줬기 때문에 88,900원이라는 고가에 안착이 될 수 있었던 거. 이 날짜 기억하십니까? 2024년도 자 7월 11일이었죠. 우리가 2024년도 자 7월 11일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 조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 1년 안에서밖에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7월 11일, 2024년도 7월 11일까지에 대해서 매수 물량만 한번 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2024년도 7월 11일, 우리가 2023년도 7월 11일이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구간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88,000원대까지에 대한 이 추가적인 상승분,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들의 물량 자체가 JP모건서울 UBS부터 노무라까지 결국에 다시 한번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1억 주가 넘는 만큼에 대한 물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었고, 자, 기준을 여기로 잡았지만은 자, 이 아래서만 더부터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부터 54,000원대부터 88,000원대까지 기준을 잡으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겠죠. 자, 이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주가를 이제 한 70% 이상에 대한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이랑 다른 점 9월 달에 우리가 6만 원 선 구간에 17만 원까지 거의 이제 3배에 가까운 상승분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물량 자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자, 우리가 전에 들어왔었던 물량보다는 더 적은 물량으로 훨씬 더 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회복세와 더불어서 반도체에 대한 독보적인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이 AI가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HBM4에 대한 독점을 누가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서 추가적인 흐름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 라인을 들고 계신 분들, 로봇으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에 시장의 관심 자체를 외인들이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거는 결국에 이런 대기업들, 반도체에 대한 주도주들은 외인들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만은 절대 주가를 끝까지 올릴 수가 없는데 그 외인들이 지금 현재 잠시 동안의 물량이 살짝 차익이 빠지는 물량이 나오곤 있지만은 이탈이 있었나요? 이탈 자체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그들이 외국인들이 주가를 흔들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눈으로 보이는 근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쉽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 외인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매도 진행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잊지 말고 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댓글에 뭐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지금 근거 없는 이유로 매도 금지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꾹꾹 적어주시면은 자,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내가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만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많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로봇주들도 좀 AI 기반으로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섹터들도 여러 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원전주가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을 가지고 왔었죠. 자, 이런 만큼 시장의 흐름 자체가 AI로 주도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단 하나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원전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AI가 치고 올라가는 만큼 부가적인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상승세가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근거 없는 매도세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AI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소멸이 급격하게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일단은 들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종목마다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진단을 해야겠지만은 굳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유 없이 매도 진행하실 필요 없고 혹시나 종목이 좀 들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 또 영상 찍어서 바로 내일 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